줄이는 삶. 이 나이에도 여전히 더 올라가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더 벌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인정받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고, 이번 선택만은 정말 다를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젊었을 때보다 분명히 더 많이 가졌는데, 어째서 마음은 오히려 더 조급해졌을까요? 경험은 쌓였는데, 왜 결정 앞에서는 더 불안해졌을까요? 어쩌면 이미 알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기대라는 사실을 중년은 조용히 알려줍니다. 이제부터는 더 얻는 게임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게임이라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젊은 시절의 공식으로 삶을 계산합니다. 더 투자하고, 더 확장하고, 더 증명하려 합니다. 문제는 단 하나입니다. 이제는 실수의 회복 비용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무리한 선택이 몇 년의 시간을 가져갈 수 있고, 한 번의 감정적인 판단이 소중한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으며 한 번의 과도한 기대가 스스로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좀처럼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무엇을 추려야 하는가? 중년 이후의 생존은 의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더 가지는 방향이 아니라 덜 소모하는 방향. 그래서 이제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무너지지 않을 것인가. 지금부터 말하려는 5가지는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치명적인 실수를 줄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성공 전략이 아니라 붕괴를 막는 전략일지 모릅니다. 첫째, 기대를 낮추십시오. 인간은 현실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기대와 어긋났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이 정도는 돌아와야 하지 않나? 이 나이면 인정받아야 하지 않나? 이만큼 했으면 결과가 있어야 하지 않나? 이 문장들이 피로의 씨앗입니다. 세상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노력과 보상은 비례하지 않고 성실과 결과는 계약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계산서를 들이밉니다. 그 계산이 맞지 않을 때 억울함이 시작됩니다. 중년 이후의 기대는 특히 위험합니다. 시간은 줄어드는데 조급함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기대는 도전이지만 중년의 과도한 기대는 무리입니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문장을 자주 반복하는 사람은 덜 흔들립니다. 기대치를 절반으로 낮추면 실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사소한 일에 마음이 덜 요동치고 실패에도 치명상을 입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생존은 의욕이 아니라 탄성에 달려 있습니다. 튀어오르지 못해도 좋습니다. 부러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둘째, 비교를 끊으십시오. 중년의 불행은 실패에서 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비교에서 옵니다. 동창의 소식, 동료의 승진, 누군가의 투자 성공. 그 자체가 당신을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왜 저만큼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당신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비교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본능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비교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남은 선택지는 제한적이고 실수의 대가는 큽니다. 타인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신의 조건을 무시한 채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출발선도 체력도 환경도 모두 다릅니다. 그런데도 같은 트랙에 서 있다고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조건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습관처럼 반복하십시오. 비교를 멈추면 경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소모가 사라집니다. 중년 이후에는 승리보다 유지가 중요하고 유지는 속도가 아니라 균형에서 나옵니다. 셋째, 관계를 줄이십시오. 이 나이의 관계 확장은 대부분 투자 대비 수익이 낮습니다. 젊을 때의 관계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중년 이후의 과도한 관계는 에너지 유출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쉽게 상처받고 중년의 자존심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실은 더 쉽게 금이 갑니다.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이 정도 관계였나? 이 질문들이 반복되면 피로는 쌓입니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유지비를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만날수록 불안해지는 사람, 대화 후에 유난히 지치는 사람, 설명해야 할 것이 많은 관계. 이것은 정리 대상입니다.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 원칙은 단순합니다. 늘리기보다 줄이기. 이해받으려는 욕구를 줄이고 설명하려는 에너지를 아끼십시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는 이미 과도한 목표입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과도한 관계 속에서의 피로가 더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고독은 조용합니다. 소란스러운 관계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중년 이후의 생존은 평온한 고독 쪽에 가깝습니다. 넷째, 욕망을 축소하십시오. 욕망은 젊음의 연료입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부채가 됩니다. 더 벌고 싶고, 한 번 더 증명하고 싶고,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문제는 능력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젊을 때의 실패는 경험이 되지만 중년의 큰 실패는 구조를 흔듭니다. 가정, 건강, 자존감, 신뢰. 한번 무너지면 복구 비용이 큽니다. 이 나이의 무리한 확장은 대개 불안의 다른 이름입니다. 투자에서의 과욕,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 뒤처졌다는 감각에서 오는 과감한 선택. 겉으로는 도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급함입니다. 욕망을 줄인다는 것은 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위험을 계산하라는 말입니다. 중년 이후의 판단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불안하게 만드는가. 조금 덜 벌어도 됩니다. 조금 덜 주목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 번의 무리로 기반이 흔들리는 선택은 피해야 합니다. 젊음은 확장으로 성장하지만 중년은 축소로 안정됩니다. 줄이는 사람은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갑니다. 다섯째, 해석을 훈련하십시오. 중년 이후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이유 없이 억울하고 사소한 말에 예민해지고 가끔은 설명하기 어려운 분노가 올라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내가 왜 이러지? 그러나 감정은 원래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는 단순한 실수로 넘깁니다. 차이는 상황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중년 이후의 생존력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해석 능력에서 결정됩니다. 이 일이 정말 나를 공격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한 것인가? 이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십시오. 해석을 훈련하는 사람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도 자신의 반응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줄면 분노가 줄고, 분노가 줄면 관계 손실이 줄고, 관계 손실이 줄면 소모가 줄어듭니다. 결국 5가지는 하나로 모입니다. 소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증명도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시간도 유한합니다. 회복력은 더 유한합니다. 이 나이에 필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기대를 낮추고 비교를 끊고 관계를 줄이고 욕망을 축소하고 해석을 훈련하십시오. 이 5가지는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가게는 만듭니다. 강한 사람이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소모를 통제한 사람이 오래 버팁니다. 그리고 오래 버틴 사람만이 비로소 조용한 평정을 얻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